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2021년 새해 첫 월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네. 자, 올해가 신축년 흰소의 해인데 네. 어떻게 경림 씨는 새해 들어서 좋은 꿈 좀 꿨어요? 이 속꿈이 부와 명예를 안겨준다고 해서 좀 꿔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요. 네. 아무 꿈도 꾸지 않았어요. 아무 꿈도 네, 꾸지 푹 못했나요? 잤어요. 푹 잤어요. 네. 예. 지금 한창 시기라 잠이 많을 때예요. 네. 예. 근데 사실 새해라고 해서 달라질 건 별로 없죠.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오늘이고 네. 또 오늘과 비슷한 내일이 될 텐데 그래도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먹었을 때 새해, 새 날이라고 하잖아요. 네. 어떻게 경림 씨는 올해 좋은 계획, 마음가짐 이렇게 좀 세운 게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나이에 비해서 철이 좀 덜 든 것 같아서 네. 올해는 철이 좀 들었으면 좋겠고 마음에 여유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쉬면서 본 시상식에서 오늘 받은 상 대신 소원을 빌 수 있다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말이 기억에 남는데 네. 우리 모두의 바람이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가 종식이 돼서 이 마스크를 벗고 소중한 사람들과 얼굴을 직접 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주도 우리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방역에 힘을 써야겠죠.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먼저 알아봅니다. 강일아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오늘 아침도 매우 추운데 이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과 이번 주 날씨 어떻게 될지 전해주시죠. 네, 새해 첫 월요일인 오늘 아침 영하권의 추위와 함께 시작합니다. 세종과 충남 내륙에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계룡 영하 12도, 천안 영하 11.8도로 출발했고 대전도 영하 8.4도로 춥습니다. 이번 주 내내 매서운 한파는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낮에는 잠시 기온이 올라 영상권을 회복하겠는데요. 대전이 3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대전과 세종, 충남 내륙에 최고 3cm, 충남 서해안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밤부터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대체로 막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천안 2도, 대전 3도, 금산 4도로 낮 동안에는 반짝 영상권으로 올라서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한낮에 태안 3도, 보령과 서천 4도로 예상됩니다. 파도는 모든 해상에서 낮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오후부터 다시 추워지면서 주 후반엔 대전의 아침 기온이 영하 16도까지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이번 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예상되니까요. 각종 동파 사고와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앞서 올해가 흰 소의 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소하면은 우직하면서도 근면성실한 동물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자축인묘 12지 중에 소가 왜 두 번째 동물일까요? 소는 느리기 때문에 먼저 예. 출발을 해서 1등으로 도착했지만 소뿔에 매달려온 쥐가 장깨를 부려서 먼저 뛰어내리면서 소가 안타깝게도 2등으로 밀려났다고 알고 있어요. 잘 알고 계시네요. 예. 소가 비록 2등으로 도착했지만 이 소걸음으로 천리를 간다라는 우보천리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 올 한 해도 부지런하게 또 힘차게 달려보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소처럼 일하고 쥐처럼 먹어라라는 말처럼 올 한 해 소처럼 열심히 일하고 쥐처럼 조금 먹는 좀 검소한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해야겠는데 사실 네. 조금 먹을 자신이 없네요. 네. 자, 가족 여러분은 올해 신축년 흰 소의 해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오늘 사진 사연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진 사연 주제 반갑소 신축년 나의 소망은이라고 정해봤어요. 뭐 공부가 있을 수도 있고 네. 다이어트, 운동, 뭐 새로운 취미 생활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새해 계획이 있을 텐데 그 계획 어떤 것인지 또 실천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오늘 사진 사연으로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 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마을 탐구대장 장상아 리포터가 준비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장상아 리포터는 올해 네. 어떤 계획을 세웠나요? 계획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그래요? 벌써 예. 마음이 바쁜데요. 쭉 적어보니까 20가지 되는 것 같아서 지금부터 뭐 다 일일이 나열해드릴 수는 없지만 2가지 정도 한번 꼽아봤어요. 일단 첫 번째는 제가 2종 면허라 1종 면허를 따고 오. 캠핑카 운전을 한번 해보는 것. 일종 면허? 네. 예. 그리고 2번째는 예쁜 글씨체를 갖고 싶어서 캘리그라피에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멋진 글씨로 또 연합장을 좀 날려볼까 싶습니다. 그래요. 네. 꼭 이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 이름도 한번 예쁘게 써달라고 부탁을 네. 드리고 싶은데요. 새해 첫 마을 탐구 대장, 오늘은 도심 속 마을 공동체의 롤모델 같은 그런 곳을 다녀오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마을은요, 이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해서 돌봄이 절실해진 우리 아이들을 마을 공동체가 품어 안고요, 이웃들과 협업하면서 행복한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이 세종시 소담동 새샘마을로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우리가 모르고 있던 마을 이야기,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다정다감 이웃들을 만납니다. 정답고 즐거운 마을 탐구 생활. 오늘은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을 거점으로 이웃과 함께 협업하며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가는 곳. 세종시 소담동 새샘마을로 떠납니다. 여기는 금강의 아름다운 수변 남쪽. 풍요롭고 행복이 가득한 소담동인데요. 새로 판 샘이 있는 골짜기라는 뜻의 새샘마을이라는 이름도 갖고 있습니다. 과연 이곳에선 어떤 이야기를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세종시 소담동에 도착했습니다. 근데요, 이 많은 빌딩 숲 사이에서 어떻게 뭘 탐구하라는 거죠? 오늘 도움받을 사람은 없나요? 이장님도 안 계시고? 누구 없어요? 마을 탐구 좀 도와주세요. 농촌마을에 이장님이 있다면 아파트에선 바로 이분. 무슨 일이 생기면 슈퍼맨 하고 짠! 나타납니다. 탐구대장, 제가 새샘마을 6단지 관리소장인데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와, 소장님, 새샘마을 6단지는 어떤 마을이에요? 저희 새샘마을 6단지는 절전수 아파트예요. 그래서 매월 한 약 200만 원 정도 획기적으로 저희들이 절감을 하고 있는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로 저희들이 이제 환경부 장관상까지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자리로 이동을 한번 해보실까요? 네, 궁금해요. 어떻게 해야지 200만 원이나 아껴요? 와. 에너지 절약은 곧 새로운 발전소라고 하죠. 새샘마을 6단지는 관리사무소를 중심으로 일상 속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지하주차장 같은 공용 공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지하차장 조명 등은 움직임을 감지하는 디밍 시스템이라는 것인데요. 네. 이렇게 전 구간 조도 측정을 통해서 대기 전력과 작동 전력을 최적화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절약은 작은 실천을 통하여 큰 효과를 본다고 볼 수 있죠. 아, 그렇게 절약. 지금 말하는 순간에도 이렇게 인식을 하네요. 우와, 신기하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 계단 등을 고효율 LED 등으로 교체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직접 보고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요거에서 요거로 바꿨는데 그렇게 큰 효과가 있어요? 아유, 있죠. 이렇게 LED를 전환 시에는 수명이 길고 네. 또 밝기도 현저하게 밝아져요. 특히 또 전력 소모도 이게 낮거든요. 네. 그래서 에너지 절감 효과가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세종 절전소를 운영하며 에너지 소비를 확 줄이는 사람들 아주 칭찬해요. 이 새샘마을 첫 번째 탐구 장소부터 매우 흥미로웠는데 다음엔 어딜 가볼까요? 저희 마을은 주민들과 함께 공동체 활동이라든지 돌봄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업무상 많이 바빠서 참석은 못하고 저희 옆에 경로당에 가보시면 네. 많은 부분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아이고,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었나 봐요. 그럼 다음 장소는 저 혼자 가보겠습니다. 가볼게요. 경로당으로 가세요.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요즘 이 새샘마을 경로당 어르신들은 활기찬 노년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해부터 계속된 코로나로 경로당은 마을 돌봄 공간으로 바뀌어 아이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날씨책 보고 계시는구나. 어머님, 저 궁금한 게요. 이 경로당에 오면 다 어르신들만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새샘마을 6단지에는 아이들도 함께하고 있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는 건 위험하고 그래서 우리 경로당에 오게 되면 좋지 않냐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금년 5월부터 우리가 애들한테 뭐라도 좀 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이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파트는 입주민들에게 가장 가깝고 안전한 마을 공간이죠. 두 팔 걷어붙인 경로의 어르신 덕분에 공공 돌봄이 줄어든 코로나 시대에도 아이들은 활기차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으면은 부모님들도 되게 안심하시고 그래가지고 재밌어서 좀 오게 되는 것 같아요. 경로의 어르신들은 마을 돌봄은 물론 교통안전과 금연 캠페인에도 동참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마을 어르신들이 주축이 돼 힘을 보태니 새샘마을의 활력이 더욱 넘쳐납니다. 저희 세종시는 불명예스럽게도 전국에서 오토바이 사고율이 1위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배달 음식 수요는 더 급증하고 아이들의 안전이 집 코앞까지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 새샘마을 6단지는 경로의 어르신들이 월 1회 정도 금연 캠페인을 비롯해서 스쿨존, 그다음에 오토바이 교통 안전 캠페인을 이렇게 같이 좀 참여하고 있습니다. 민간, 그다음에 시청, 그다음에 교육청, 경찰청까지 합동 토론회도 하고 활발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에 많은 사례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향한 곳은 육아로 지친 엄마들의 힐링 공간인데요. 힐링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작된 우쿨렐레 수업은 인기가 좋아 연장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엄마들은 공동 육아를 위해 자격증 취득은 물론 돌봄 활동과 양성 과정에도 동참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배워서 마을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준다고 하니까 더욱 기대가 됩니다. 이 배운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 아이뿐만이 아니라 저희 마을에 있는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좀 시켜주고 함께 도움을 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이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만들고자 참여하게 되었는데 배우다 보니까 즐겁고 상당히 재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을탐구 뉴스 앵커 장상아입니다. 세종시 세상동에는 마을의 이야기를 직접 발굴해서 기사화하는 어린이 기자단이 있다고 하는데요.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어린이 기자단. 안녕하세요. 저희는 소담소담 어린이 기자단의 엄재정, 권지율입니다. 오늘은 저희 어린이 기자단의 마지막 수업이 있는 날인데요. 그럼 현장 속으로 가보실까요? 새샘마을에서는 아이들도 마을 활동의 주체로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5명의 소담 어린이 기자단이 결성돼 새샘마을 곳곳의 소식을 발빠르게 마을 소식지를 통해 전하고 있는데요. 이웃마을 선진 사례 소개,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시상식 소식 등 눈에 띄는 기사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소담 어린이 기자단 여러분, 올 한 해 코로나를 극복하는 마을 희망 메신저로 정말 열심히 활동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올 한 해 우수한 성과들이 많았는데요. 세종시에서 이렇게 시장상 이렇게 상장을 보내주었어요. 그 주인공은 바로 소담초등학교 4학년 엄재정.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한창 뛰어놀고 싶은 나이인데 주말도 반납하며 마을 소식지 발간에 힘을 쏟은 아이들.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친구는 어린이 기자단이잖아요. 어떨 때 가장 많은 보람을 느꼈어요? 제가 쓴 기사가 소식지에 올라왔을 때 보람을 느꼈고 친구가 몰랐던 소식을 알게 되어서 고맙다고 했어요. 제가 소식지에 금연 캠페인 소식을 적었더니 많은 마을 어르신께서 동참을 해주셔서 정말 보람차고 기뻤던 것 같아요. 어린이와 어르신, 주민들이 모두 행복한 새샘마을 앞으로도 마을 어르신과 아이들이 마을 활동의 주체가 돼 어르신들은 아이들을 돌보고 아이들은 기자단으로 활동하는 활력 넘치는 소담동 새샘마을입니다. 학교 울타리를 벗어난 아이들이 작은 도서관에 와서 마음껏 뛰어놀고 그리고 스스로 새로운 배움터를 형성하게끔 튼튼한 배움터 역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아부터 성인까지 모든 연령을 아우르며 다양한 마을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 돌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올해 6단지에서 많은 사업들을 시도했던 게 이런 자생단체와 협업을 통해서 가능했거든요. 이제는 저희 6단지뿐만 아니라 세종시 마을과 마을로 더 확대되는 그런 마을 공동체로서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앞장서는 마을 공동체가 되도록 하고 싶습니다. 대접만 받는 우리 경로가 아니고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아파트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일상 공간이 폐쇄되고 공동체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코로나 시대. 이곳의 주민들은 가장 가깝고 가장 안전한 아파트라는 마을 공간에서 이웃들과 협업하며 장기화되는 코로나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네, 새샘마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마을 주민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마을 활동의 주체가 돼서 살기 좋은 네.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네요. 그렇죠. 많이 노력하고 계셨는데요. 예. 앞서 보셨다시피 경로회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돌봄 활동도 하시고요. 또 캠페인 참여도 꾸준히 동참하고 계셨고요. 또 어머님들 이 코딩 교육하는 거 보셨죠. 이렇게 공동 육아를 위해서 체계적인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은 마을 기자단으로 맹활약을 하면서 마을 곳곳에 소식을 알리고 이렇게 활력 넘치는 마을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가요? 아파트에서는 처음으로 여성가족부 전국 마을 돌봄 공동체 우수마을 돌봄 공간으로 지정이 됐다고요? 네, 이 우수마을 돌봄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건 물론 마을 주민들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어요. 마을 곳곳에 교육 공동체 그리고 협동조합 등에서 힘을 모아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앞으로 이 마을과 마을 이 담을 넘어서 더 큰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싶다라고 포부를 밝혔는데요. 그 꿈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생방송 아침이 좋다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예. 자, 이어지는 순서 아침엔 퀴즈입니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니까요. 새해 첫 퀴즈 끝까지 열심히 풀어주세요. 네. 자, 새해 들어 아침엔 퀴즈 첫 번째로 네. 장상아 리포터가 문제를 드릴 텐데 네. 책임감이 더 막중합니다. 그럼요. 예. 그래서 더욱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문제들 오늘 준비했거든요. 많은 분들 참여해 주길 바라면서 첫 번째 문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2021년은요. 60간지 중 38번째에 해당하는 해인데요. 하얀 소의 해를 뜻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신축년, 2번 기해년, 3번 을미년. 네. 뭐 올해 들어서 많이 들으셨기 네, 때문에 네. 다 알아맞히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헷갈린다 하는 분들 네. 이사를 좀 떠올려 보세요. 네. 예, 우리가 이사 갈 때 뭐 재건축 아파트로 갈 때도 있고 그렇죠. 신축 아파트로 갈 때도 새로운 있고 아파트. 네. 신축 아파트로 갈 때도 있다. 이렇게 힌트를 주셨는데요. 네. 눈에 띄는 답이 딱 하나 보입니다. 자, 신축년, 기해년, 을미년 중에 어떤 것일까요? 시간이 벌써 다 흘러갔는데요. 정답 확인해 볼까요?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신축년이죠. 2021년 신축년은 흰색에 해당하는 천간신과 이 소에 해당하는 지지 축이 만나 하얀 소의 해를 의미합니다. 네, 하얀 소는 신성한 기운을 준다고 하잖아요. 신축년 새해 아침 가족 여러분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바로 향해 가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네, 두 번째 문제 스포츠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라켓으로 플라스틱 공을 쳐 상대편 영역에 공을 넘겨 승부를 가리는 스포츠로 구기 종목 중 가장 작은 공을 사용하는 이 종목은 무엇일까요? 1번 골프,
2번 탁구, 3번 농구. 네. 뭐 라켓으로 공을 탁 쳐서 넘겨보내는 게임인데요. 네. 저도 어렸을 때 해봤을 때 잘 안 되던데 김경섭 아나운서는 왠지 잘하실 것 같아요. 잘하죠. 네. 자, 두말하면 잔소리. 그러니까요. 현정화 선수도 떠오르고. 그렇죠. 예. 가장 작은 공 그리고 가장 가벼운 공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탁구죠. 이 탁구는 일정한 규격의 탁구대에서 라켓으로 공을 주고받으며 진행하는 경기로 좁은 장소에서 적은 인원으로도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스포츠입니다. 네. 앞서 마을 탐구대장이 다녀온 세종 새샘 마을에서는 뭐 탁구도 같이 치고 책도 함께 읽으면서 또 아이들 돌봄 활동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네. 마을이 정답게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 참 보기 좋았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세 번째 문제는 이 생활 상식과 관련된 OX 퀴즈 준비해봤습니다. 세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시죠. 3, 2, 1. 항생제는 감기와 같은 바이러스 질환을 치료하는 약이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O를 골라주시고요. 아니다,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X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자,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 중에 바이러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세균도 있고 곰팡이도 그렇죠. 네. 있고, 예. 자, 이 항생제 네. 바이러스를 없애기 위해서 쓰는 건지 아니면 세균을 없애기 위해서 쓰는 건지. 네. 예. 그렇죠. 보통 뭐 다칠 때 좀 항생제 복용하는 경우도 그러니까요. 있고요. 네네. 좀 감기 있을 때는 복용해 본 적이 없던 것 같은데. 다쳤을 때는 왠지 세균 감염이 될까 봐. 네. 항생제를. 그렇죠.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OX 어떤 것일까요? 정답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X죠. 이 항생제는 바이러스가 아닌 세균에 의한 감염을 치료하는 약으로 내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복용해야 합니다. 네, 간혹 이 항생제를 감기약처럼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항생제는 세균성 질환을 치료하는 약이기 때문에 감기 치료에는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생제를 꾸준히 복용하시게 되면은 내성이 생겨서 정말 꼭 효과를 봐야 할 때 효과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약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안전하게 복용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로 향해 갑니다.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네 번째 문제도 아주 쉬운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풀어보실까요? 네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전국 각지에 분포하는 뿌리 채소로 독특한 향과 아삭한 식감, 그리고 고소한 맛이 특징입니다. 주로 졸여서 먹거나 김밥 재료로 사용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비트, 2번 약혼, 3번 우엉.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들어간 김밥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정말 맛있기도 하고요. 예. 네. 저는 또 우리가 오랜만에 일주일 만에 아침 가족 여러분들을 만나잖아요. 네. 뭐 이렇게 선배님도 뵙고 뭐 부장님, 작가님, 감독님까지 눈물이 뵈니까 난다고요? 우엉 하고 눈물이 나네요. 났다고요? 예. 네. 저는 오랜만에 보니까 우엉 하고 놀랐어요. 놀랐어요. 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우엉. 네, 여러분 힌트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모두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답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우엉이죠. 우엉은 이 국화과의 두해살이 풀로 뿌리와 어린 잎을 식용하는 뿌리 채소의 대표 주자인데요. 이뇨작용에 효과적인 이눌린 성분이 풍부해서 혈당 조절과 콜레스테롤 배출 효과가 뛰어난 식재료입니다. 네. 이 우엉은 1월부터 3월까지가 제철인데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에 좋습니다. 자, 이 우엉으로 건강하고 맛있는 식탁 차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5번째 문제 풀어보죠. 문제 주세요. 네, 5번째 문제, 문학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5번째 문제 만나보시죠. 3, 2, 1. 이탈리아의 작가 까를로 콜로디가 지은 동화로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지는 나무 인형이 훌륭한 인간이 되기까지의 모험을 담은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무엇일까요? 1번 피노키오, 2번 신데렐라, 3번 잭과 콩나무. 어렵지 않죠? 네. 그래도 굳이 힌트를 드리자면 네.
그 제 후배 중에서 갑자기 어느 날 네. 키가 커진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네. 키높이 구두를 신고 있는 거예요. 키높이 그래서 구두를 제가 신어서. 그랬죠. 네. 오, 키높이. 키높이. 괜찮은데? 네. 저도 신고 싶은데요. 키높이. 네. 오늘 조금 낮은 거 신어가지고. 네. 피노키오, 신데렐라, 제과 콘나무주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정답 1번 피노키오죠. 이 피노키오는 1883년에 나온 까를로 콜로디의 작품으로 다양한 언어로 번역돼 널리 사랑받은 유명한 동화인데요. 피노키오의 모험담을 통해 진정한 용기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는 교훈적인 작품입니다. 네, 아침엔 퀴즈 오늘도 5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마을 탐구대장이 세종 세샘마을 마을 공동체 네.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네. 요즘에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 우리가 사실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마을 공동체에 계시면 다들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네. 젓가락이 몇 개인지 잘 아시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캠페인을 통해서 자주 만나니까 이 어른들이 아이들이 CCTV 역할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심이 되는 동네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예. 참 정답고 살기 좋은 그런 마을이다라는 네. 생각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장상아 리포터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사진 사연 주제 반갑소, 이 신축년 나의 소망은 이게 주제인데요. 네. 올해 어떤 계획과 소망을 갖고 계신지 사진 사연으로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에는 여수로 한번 떠나볼까 하는데요. 여수는 겨울에도 좀 따뜻한 편이긴 하지만 이 겨울 바닷바람은 매섭다고 하는데 이 여수의 겨울 바다를 사랑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맹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강태공들인데요. 이 손맛도 즐기고 나눔도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바다 낚시 대회 그 현장 속으로 함께 떠나봅니다. 찬바람 싱싱 부는 한겨울에도 바다의 매력에 푹 빠진 이들이 있었으니 그 이름 바다 강태공. 바다 속은 알 수가 없으니까 잘 되겠죠. 좋은 일을 하는데 아주 오늘 잘 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아주 기분 좋습니다. 손맛도 보고 나눔도 하는 일석이조의 짜릿한 시간. 여수 바다 낚시 대회 소개합니다. 전국 바다 강태공들의 아지트 여수 신기마을. 낚시 대회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낚시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는 사나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순천에 살고요. 낚시는 취미니까 취미생활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은빛 반짝이는 그 매력에 빠져가지고 오늘 낚시 대회 겸 좋은 일도 한다 해서 그래 참가하게 됐습니다. 두 손은 묵직하게 마음은 든든하게 채울 만선의 기대감 제대로 장착하고 드디어 바다 앞으로 나설 시간. 바다에서도 방역은 필수, 물론 안전도 필수. 자, 선내에서는 구명조끼 필히 착용하시고 안전에 최대한 유의해서 승선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날씨 따라 물때 따라 바다 상태에 따라 매번 바뀐다는 낚시 포인트. 게다가 이번엔 낚시 대회인 만큼 선장님께서도 촉을 세워 골랐다는 오늘의 낚시 포인트는요? 오늘은 항에서 출발해서 한 2시간 반, 한 3시간 정도 소요가 될 예정인데 그 장소는 그 검은도 백도 사이로 갈 겁니다. 수심이 대략 한 85m권. 하여튼 오늘 또 친선을 도모하는 또 낚시 대회고 그래서 또 한 마리 계측으로 실력을 오늘 다투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대치들이 사는 골로 들어가서 한번 그 녀석들을 한번 노려볼 예정입니다. 대어들과의 짜릿한 한판 승부를 위해 지금은 잠시 에너지를 충전해야 할 시간. 드디어 오늘의 격전지에 도착했습니다. 자, 대회 규정은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0단 이하 채비, 두벌 채비 금지하고요. 그리고
미끼는 그 생미끼, 갈치나 꽁치, 미끼만 사용하셔야 되고요. 뭐 메탈이나 루어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1등 계층은 최장 길이로 하며 그 길이가 나왔을 때는 연장자 우선 순으로 순위를 가리겠습니다. 단 한 마리의 고기 크기가 우승을 결정짓는 말 그대로 한 판의 승부. 격전의 시간을 눈앞에 둔 도전자들의 각오한 말씀 들어볼까요? 목표는 1등이겠죠. 일단은 최대한 쿨러를 많이 채워서 나눔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단은 1등을 위해서 파이팅! 오늘 뭐 열심히 했어. 1등은 뭐래 2등은 꼭 해야 안 되십니까? 화이팅! 최고 좋은 각오는 뭐 열심히 하는 거. 열심히 해서 꼭 1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마치 내 자식에게 먹인다는 마음으로 싱싱한 미끼를 정성껏 준비하는데요. 오늘의 목표는 여수 검은도표 은빛 갈치. 그런데 무슨 바늘이 이렇게나 많은 거죠? 바늘이 10개니까 나머지 바늘에도 깔치가 먹고 걸려서 올라올 충분한 시간을 주고 올리는 거죠.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오직 단 한 마리의 대어를 향한 바다 강태공들의 외로운 사투가 시작된다. 이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 오늘 뭐 제 목표는 6자. 갈치를 한 마리 잡으려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여수의 바다, 바로 지금부터가 야행성인 갈치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재개하는 시간. 드디어 첫 신호가 왔습니다. 형님, 대바늘이네. 맞아. 대한 FC 바로이다. 아주 기분 좋습니다. 3등 안에만 들자. 그게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옆에 1번 자리를 제끼자. 그 목표입니다. 20번 파이팅. 누군가는 짜릿한 손맛의 기쁨을, 누군가는 실패의 쓴맛을 보는 시간. 그런가 모르겠네. 그 관리 갖고 온 건지. 없대 없어. 없어. 오늘 좀 잘 안 잡히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날 틀려서 알 수가 없어 거기. 같은 포인트 같은 시간이지만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운명의 시간. 게다가 단 한 명에게만 허락되는 1등의 조건은 무조건 커야 한다는 것. 이런 건 되지 마십시오. 이런 거는. 이런 건 되지 마십시오. 이런 거는. 2등. 얘는 갈치가 끝물이라 가지고 아마 많은 마리수는 기대하기가 어렵고 간혹 하나씩 올라오면 이제 이런 우리가 원하는 좀 이렇게 큰 사이즈 3지 이상, 4지, 5지까지 지금은 이제 그런 고기를 보고 잡으러 오는 거죠. 같은 배를 탔지만 모두가 짜릿한 손맛의 주인공일 순 없는 상황. 야, 입질은 뒤쪽이 더 훨씬 잘하네. 네, 그러니까요. 뒤쪽이 좀 낫네요. 뒤쪽에 대박이다. 형님 화이팅. 그러면 안 되고. 낚시 좀 해봤다 싶지만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바다. 우승 확률을 높이는 단 하나의 방법은 잡을 고기의 성질을 잘 파악해야 한다는 거죠. 갈치 낚시만의 매력은 이 갈치하고의 내하고 기싸움 같아요. 여러 가지 패턴이 있는데 그거를 빨리 찾아내서 이제 큰 씨알을 위주로 올렸을 때 그 쾌감은 정말 이게 몸맛이라고 하죠. 밤이 깊어가고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더 조용해지는 바다. 깊은 바다의 정막을 깬다는 건 곧 우승과 가까워진다는 증거입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오케이. 좀 아쉬워요. 다음에 한 번 더 기회, 한 번 더 기회성 한 번 더 하려고. 중간 쪽에서 좀 큰 씨알이 나와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저는 뭐 그렇게 큰 씨알은 못 잡았어도 만족합니다. 힐링하고 좀 바람 좀 쐬고자 온 거지. 그렇게 예상은 안 하고 왔는데 뭐 등수 안에 들면 좋겠죠. 오늘 목표는 육지를 한 마리 잡고 싶었는데 육지까지는 못 잡고 한 4지 몇 마리 잡는 걸로 만족합니다. 다시 폭우로 돌아오기까지 걸린 시간이 자그마치 20여 시간. 한겨울 거센 찬바람을 이겨내고 만선의 기쁨을 안고 다시 무트로 돌아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의 우승자를 가릴 시간. 87.5.
됐습니까? 예. 106. 대여 낚시에 성공한 오늘의 주인공 축하드립니다. 파이팅! 예, 계속 풀치만 나와가지고 풀치로 계속 미끼를 썼는데 어떻게 용왕님이 이쁘게 봐주셨는가 그렇게 제일 큰 거를 하나 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개최 끝났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액 회수를 해서 기부를 하겠습니다. 한 7개 단체로 가야 되니까 양이 충분치 않아서 이렇게 미리 말씀드린 거니까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개 단체라고? 8개 단체거든요. 8개 단체. 짜릿한 손맛에 이어 나눔의 기쁨까지 덤으로 얻어가는 시간. 이런 세상 멋진 낚시 대회라면 도전해 볼 만하겠죠? 손맛이 기대되는 여수로 놀러오세요. 네. 이 한겨울에 바다로 낚시를 가는 기분 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20시간 넘게 바다 위에 계시니까 춥진 않으실지 또 감기에 걸리시진 않을지 좀 우려스럽긴 하네요. 네, 뭐 화면을 통해서도 그 짜릿한 손맛이 좀 느껴졌는데 잡은 고기들을 8개 단체에 기부를 했다고 하니까 그 의미 또한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낚시 대회를 통해 잡은 고기는 기부가 되기 때문에 배 위에서 맛보진 못했지만 그 아쉬움을 다음에 소개해드릴 전통시장에서 한번 달래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럴까요? 예. 요즘에 그 코로나19 때문에 가족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돌아서면 밥하고 돌아서면 또 밥하고 그래서 돌밥 신조어도 생겨났는데요. 이 집밥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우리 동네 반찬 가게 이야기 지금 함께 들어봅니다.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밥 먹는다. 무슨 반찬? 개구리 반찬. 여러분 이 밥에는요 맛깔스러운 반찬이 곁들여져야 하는 법인데요. 진짜 오늘 무슨 반찬 먹을지 모르겠다. 혹은 어떤 반찬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하시는 분들 오늘 제가 그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밥상의 화려한 조연 만나러 가보실까요? 코로나19로 집콕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집밥에 대한 인기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뜨끈한 밥에 반찬 한두 가지면 끼니 해결. 집밥을 더 맛있고 더 풍성하고 더 건강하게 만들어줄 우리 동네 반찬 가게를 소개합니다. 이 전통시장 안에요. 원조 반찬 맛집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온 거거든요. 어디 있을까요? 저기 같아요. 저 사장님 혹시요 여기가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원조 즉석 반찬 가게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어서 오세요. 중원 전통시장에 자리 잡은 부부의 반찬 가게. 이른 아침부터 재료를 찢고 삶고 손질하고 반찬 만들 준비로 바쁜데요. 26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반찬 가게답게 종류도 다양합니다. 아니 근데 이 반찬이요 그냥 좋게 봐도 한 50여 가지는 될 것 같은데 이게 다 몇 가지예요? 저희는 80가지가 넘는데 저희가 다 수제로 만드는 거예요. 네. 아니 이 많은 걸 다 직접 만드신다고요? 정말이에요? 네, 다 만들어요. 이곳에서 맛볼 수 있는 반찬만 무려 80여 가지. 그야말로 골라 먹는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젓갈류를 제외하고 모두 즉석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야 하는 반찬이 워낙 많다 보니 사장님의 손길이 바쁘게 움직이는데요. 썰고 무치고 데치고 또 썰고 주방은 하루 종일 풀 가동. 그렇게 하나 둘 엄마표 반찬들이 완성되어 갑니다. 지금 열심히 재료를 손질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니 뭐 만드는 반찬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지금은 어떤 반찬을 만들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요, 양념게장. 양념게장 하고 있어요. 밥 한 그릇 뚝딱 비우게 하는 마성의 양념게장. 이 집의 인기 메뉴 중 하나인데요. 살이 꽉 찬 신선한 꽃게에 양념을 아낌없이 넣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매콤 칼칼. 매콤하고 진한 양념 맛이 나는 그런 맛이에요. 매콤 칼칼한 맛이 일품인 양념게장. 여주에서 직접 공수해온 도자기에 옮겨 담는데요. 양념게장뿐 아니라 모든 반찬을 도자기에 담아 진열하고 있습니다. 옮길 때 무거워서 힘이 들기도 하지만 반찬을 담기에 이보다 더 좋은 그릇이 없다고 하네요.
아니 근데 사장님 이거 반찬 들고 나오시는데 되게 무거워 보이시거든요. 아니 보통 반찬 가게 가면은 플라스틱 용기에다 이렇게 소분해 놓는 경우가 많은데 도자기를 쓰는 이유가 있으세요? 네, 반찬 변질도 없고 겨울에는 이게 한번 도자기에다 쓰면 빨리 식지도 않고 되게 좋아요. 그래서 도자기를 쓰고 있어요. 맛을 네. 위해서 무거워도 네. 도자기에 담으시는 거네요. 네. 보기 좋은 음식이 먹기도 좋다고 도자기에 반찬을 담으면 더 맛깔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맛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는데요. 그릇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는 사장님의 정성 덕분에 단골이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지금 반찬 사러 오신 것 같은데 이 집 반찬 자주 드세요? 매일 먹죠. 매일 드신다고요? 이유가 있으세요? 점심 시간 때 저희는 따로 시켜 먹지 않고 반찬을 이제 사서 먹는데요. 여기가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오늘 아침에 간 만들어진 반찬들을 보니까 따끈따끈한 밥이 생각이 안 날 수가 없거든요. 맛있어 보이는 반찬들을 좀 떠봤는데 잘 먹겠습니다. 갓 지은 따뜻한 쌀밥에 즉석에서 만든 반찬을 올려서 야무지게 먹어보는데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한 입의 행복 아닐까요? 정말 이제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데요. 즉석에서 만들어진 반찬이다 보니까 진짜 집에서 지금 바로 만든 반찬 맛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여러분 요즘 집에서 밥 많이 드시잖아요. 밥 한 공기에 반찬 몇 가지만 있어도 진짜 한 공기 뚝딱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밥 한 공기 뚝딱하게 하는 맛있는 반찬들. 이번에는 어딘가로 떠날 준비를 하는데요. 코로나19로 가게를 찾기 어려운 손님들을 위해 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제가 보니까 하루 종일 진짜 쉴 새 없이 움직이고 계세요. 지금 뭔가 포장하고 계신데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택배 보낼 거예요. 택배. 그리고 요즘에는 손님들이 많이 안 나오시고 그래서 시내는 퀵 서비스도 많이 시키고 택배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요즘 손님들의 발길이 줄어 아쉽지만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이 행복한 한 끼를 선물해 주길 바라며 떠나보냅니다. 정말 26년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이 시장을 지키고 계시잖아요. 이 앞으로 어떤 반찬 가게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반찬 만드는 걸 좋아해서 그리고 또 원주에는 즉석 반찬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먹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손님들한테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시작을 했는데 손님들 반응도 좋았고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만든 음식을 드시고 손님들이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언제나 인정받는 그런 반찬 가게로 제가 열심히 하고 싶어요. 이번에는 또 다른 반찬 가게를 찾아가 봤는데요. 아니 반찬 가게로 알고 왔는데 여긴 누가 봐도 약간 카페 같은데 반찬 가게라고요? 여기가 반찬 가게라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사장님 여기가요 반찬 가게예요, 카페예요? 여기서는 반찬도 구매하실 수 있고 커피도 이제 드실 수 있는 반찬 카페입니다. 한눈에 봐도 여느 카페와 다르지 않은 이곳. 평범해 보이지만 그 속에 특별함이 숨겨져 있는데요. 불고기와 아메리카노를 동시에 주문할 수 있는 메뉴판에 카페 한켠에는 다양한 수제 반찬들이 정갈하게 진열돼 있습니다. 와, 이보다 더 분위기 있는 반찬 가게가 있을까요? 지금 제가 들어와서 메뉴판을 보니까요 진짜 없는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렇게 반찬 가게랑 카페를 같이 할 생각을 하게 되셨을까요? 집에 이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 농산물 많이 남는 거를 어머니 손맛으로 이제 맛있게 해드리려고 같이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만들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간 같은 것도 넓어서 많이 남아 있으니까 커피 같은 것도 이제 팔면서 같이 이제 하는 게 어떨까 공간 활용 겸 그래서 이렇게 반찬 카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반찬을 사러 온 김에 커피 한 잔에 여유도 즐기고 와, 커피와 반찬의 콜라보레이션 꽤 괜찮은 아이디어 아닌가 싶은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힘든 상황이지만 신선한 재료에 어머니의 솜씨가 더해진 반찬을 찾는 손님들을 위해 가까운 곳은 배달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한국인은 밥심이라는 말 있잖아요. 따뜻한 밥에 맛있는 반찬 곁들여서 든든하게 드시고요. 여러분 모두 추운 겨울 그리고 힘든 시기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재료와 정성이 담긴 엄마표 수제 반찬으로 맛있고 건강한 집밥 즐기세요.
네. 저도 요즘에 집에서 밥을 많이 먹기 때문에 매번 반찬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집 주변에 저렇게 맛있는 반찬 가게는 없는지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네. 뭐 반찬 가게 가는 것도 좀 번거롭다 하는 분들은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면 농식품부에 환급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네. 끼니 거르지 마시고 삼시세끼 잘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날씨 또 한번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새해 첫 월요일인 오늘도 한파는 계속됩니다. 세종과 충남 내륙에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계룡 영하 10.6도, 천안 영하 10.9도로 출발했고 대전도 영하 8도로 춥습니다. 나오실 때는 따뜻한 옷차림과 함께 목도리와 장갑 등 보온용품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에는 잠시 기온이 올라 영상권을 회복하겠는데요. 대전이 3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대전과 세종, 충남 내륙에 최고 3cm, 충남 서해안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밤부터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대체로 막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한낮 기온은 아산 2도, 대전 3도, 논산 4도로 낮 동안에는 반짝 영상권으로 올라서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한낮에 태안과 홍성 3도, 보령 4도로 예상됩니다. 파도는 모든 해상에서 낮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오후부터 다시 추워지면서 주 후반엔 대전의 아침 기온이 영하 16도까지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이번 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예상되니까요. 각종 동파 사고와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 좋다는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이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반갑소 신축년 나의 소망은이었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7813번님, 소띠해에 태어난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해서 며칠 전에 손녀의 첫 돌을 맞이했습니다. 네. 코로나 시대지만 손녀가 아프지 않게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귀엽네요. 그래요. 저희도 함께 바라겠습니다. 네. 손녀가 잘 자랄 수 있도록. 9801번님, 코로나로 인해 가족 모임을 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올해는 코로나가 종식돼서 가족들과 한자리에 모여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이 대가족 분위기 네. 참 좋은데 이런 좋은 분위기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 네. 정말 아쉽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빨리 다시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기를 저희도 기원합니다. 네. 7487번님. 취미로 시작한 뜨개질에 푹 빠져서 지내는 중입니다. 네. 아직 초보라 모양도 삐뚤지만 한 땀 한 땀 열심히 뜨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는 예쁘게 떠서 지인들에게 선물하고 싶습니다. 선물 받는 지인들 기분 굉장히 좋겠어요. 네, 부럽네요. 4670번님, 올해는 남는 시간을 조금 더 의미 있게 써보려고 성경 필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혼자만 즐기는 취미지만 코로나 블루를 떨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필사도 좋죠. 그럼요. 네. 저도 예전에 그 학창 시절에 공부할 때 항상 이렇게 필사 이렇게 네. 적으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예, 그 결과는 뭐 그래서 사람에 따라 좋으셨군요. 다를 수 있다는 거. 네. 예. 3282번님. 올겨울이 지나고 꽃피는 춘 3월에는 코로나19가 사라져서 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라인 댄스를 하는 날이 오기를 희망합니다. 네, 라인 댄스. 우와. 0392번님, 소띠의 나의 소원은 우리 집 소가 무사히 송아지를 낳는 것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서 걱정이지만 우리 소가 순산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우와. 신축년에 네. 소가 송아지를 낳는다? 와, 의미 있는데요. 의미 네. 있네요. 예, 귀한 소, 송아지가 분명 나올 겁니다. 네. 예. 4609번님, 작년은 코로나로 힘든 한 해였지만 작은 월급 인상이 있었습니다. 네. 월급이 인상된 만큼 적금 통장을 만들어봤어요. 올 한 해도 잘 유지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이게 적금 통장 네. 예, 꾸준히 드셔서 나중에 네. 이게 또 시드머니가 돼가지고 와. 더 큰 부자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0180번님, 남편이 올해 환갑이 되는 속띠랍니다. 우직하고 믿음직스럽게 가정을 잘 이끌어오는 남편이 환갑이라 친정 아버지와 함께 짧게나마 여행하는 게 저의 소망입니다. 꼭 이루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4670번님, 2021년 새해에는 독서, 그중에서도 불후의 동양고전 명심보감 한 권 읽으면서 마음 다스리기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네. 한자가 많아서 따라 쓰다 보면은 한자 공부까지 자동으로 되니까 일석이조. 네. 아침이 좋다 가족 여러분도 마음의 양식 차곡차곡 쌓는 올 한 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독서 네. 좋죠. 예, 거기에 명심보감. 한자 공부 정말 제대로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다들 멋진 계획도 세우고 계신데요. 사연 가운데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오늘도 사진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밖은 춥고 밤은 긴 계절, 건강하면서도 맛있는 주전부리는 어떨까요? 엄마의 콩튀김을 먹고 자란 두 자매가 수십 년 동안 연구한 아이디어로 콩부각이 탄생했다고 하는데요. 화요일 생방송 아침이 좋다에서는 색다른 건강 간식 콩부각을 소개합니다. 오늘 처음 시작할 때 경림 씨에게 질문을 좀 많이 했는데 네. 또 한 번 질문을 던지네요. 네. 자, 매월 4일. 4일. 네, 4일이 무슨 날일까요? 새해한 다짐이 작심 3일로 끝나진 않은지 생각해보는 그런 날인가요? 그럴 수도 있네요. 네. 근데 매월 4일은 우리 주변의 위험 요소들을 점검을 해서 더 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해진 안전 점검의 날입니다. 네. 집안의 콘센트가 잘 작동을 하는지 또 누전 차단기는 이상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또 눈 소식도 있다고 하니까요. 출퇴근길도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 한 주 이 매서운 한파에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고요.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5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